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다면 제3차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있으며 그 시간은 올해 연말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왜 올해 말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북한 김정은의 이런 결정이 외부적 압력이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수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그 시기를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강행, 2009년 5월 2차 지하 핵실험 실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실시, 2016년 4차 핵실험, 2016년 9월 5차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년여 시간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은 없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실제로 드디어 핵무기를 완성한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북한 스스로가 외압이 아닌 내부적인 일로 이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 중의 산, 백두산이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백두산에서 화산 분화 폭파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람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있죠. 바로 동물들인데요. 수천 마리의 뱀떼가 이동하는 등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국회에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 학자들이 모여 백두산 폭파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속적인 지진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마그마와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잠재적 활동성을 가진 활화산으로 분류했는데요. 지하에 거대 마그마가 존재하는 활화산인 백두산에서 최근 화산 분화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백두산은 지난 946년 한 차례 대분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전문가는 백두산은 946년 밀레니엄 분화로 명명된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산활동 중 가장 큰 화산 분화 사건으로 인지되는 화산활동을 했다며 이때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는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지역을 지나 쿠릴 열도 해저와 그린란드 빙하 속에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백두산에서 남한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정도의 엄청난 분출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폭발은 지난 1만 년 사이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분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 달 평균 7건이던 지진 발생 수가 활동기에는 평균 72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수가 2013년 11월에는 무려 243건으로 확인이 됐으며 지진의 크기도 활동기에 더욱 커졌다고 말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진은 천지 아래 약 5km 깊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진 발생 시기에 같은 기간 백두산은 부풀어 올랐으며 천지를 중심으로 평균 4cm 팽창했고 수직으로는 7cm 상승했다고 합니다. 활동기 이후에는 수직 상승 움직임이 둔해지다 2008년에는 수직 하강하기 시작했다며 천지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지의 들썩거림은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활동 중 어떤 것은 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실제 백두산이 폭파하기라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011년에 국립장지연구원이 미국 연방재난청 등과
백두산이 겨울에 폭발할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북한이 입을 것이고 질식사 등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2시간 만에 화산재가 동해로 퍼져 8시간 뒤엔 울릉도와 독도를 완전히 뒤덮으며 12시간 뒤에는 화산재가 일본에 상륙하고 오사카까지는 16시간, 도쿄까지는 17에서 1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나절 만에 화산재가 동해상을 뒤덮어 황공 대란이 우려되고 폭발 후 1시간 20분 만에 20억 톤에 이르는 천지물이 흘러내리면서 북한 양강도와 중국 지린성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는 화산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4월 15일 바로 오늘인데요.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과 북의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10일에서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드디어 내놓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한미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면서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논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미 간 공조를 확인하고 남북미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건데요. 총 120여 분 정상회담 중에 단독회담은 채 5분도 되지 않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의 공동 언론 발표가 아닌 개별 언론 발표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미북 대화 재개와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이건 대북 특사 파견 등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 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내비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고, 남북관계와 미국과 북한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시정연설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라는 막말을 쏟아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답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3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압박하여 북한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바쁜 모습이네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